자, 여러분이 궁금하신 최근 배터리가 오르는 이유, 이거 왜 올라요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테슬라 환호에 들썩했다. 물론 이유가 될 수 있겠죠. 테슬라가 근데 5% 급등도 아니고 그저께, 그러니까 어제 아침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 정도 올랐거든요. 1%대 상승했잖아요. 이게 없던 어마어마한 큰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물론 이제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시장 자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상승 모멘텀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기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 오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이 무려 4.7% 오르면서 42만원 가까이 올라왔고요. 포스코홀딩스 올라갔고 LG화학 올라갔습니다. 지금 45만원대 얘네들 나란히. 진짜 얘네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LG화학이 조금 더 높은 가격 유지하면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아주 그냥 둘이 사이 좋아요. 시총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삼성 SDI 11.12%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삼성 SDI 진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번에 인터배터리 이후에 올라간 건데 다 체크해 드릴게요. 포스코 퓨처엠도 많이 올라갔어요.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액 엔캠은 25만원. 그래도 뭐 조정이 5% 가까이 나왔지만 아직도 25만원. 어마어마한. 얼마 전에 30만원 가까이 갔었죠. 자, 이거 왜 이런 걸까요? 테슬라 상승으로 이렇게 국내 2차 전지가 올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테슬라 반등은 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고요. 관련 기술에 대한 직접적 수혜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그리고 가시성이 지금 눈에 좀 왔다, 손에 잡히는 이런 부분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유를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터배터리가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아요. 산업 확장을 확인한 겁니다.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업계 관계자들도 갔는데, 한마디로 같이 얘기하는 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산업이 큰데? 왜냐면 이걸 실체를 이게 눈으로 확인을 하고 얼마나 캐파가 큰지를 봤을 때는 깜짝 놀란 사람들이 좀 많을 겁니다. 인터배터리에서 이 K배터리 산업에 대한 주목도가 확실히 높아졌어요.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 인터배터리 매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인터배터리가 조금 더 유난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서 뭔 얘기가 나왔냐면, 전고체 배터리나 리튬 메탈, 리튬황이나 이런 차세대 배터리들의 가시성이 확인이 된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 뭐 가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안전성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보는 거고요. 일단은 그게 시기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은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가능성이 있어 없어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격이 얼마냐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고체 배터리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하이엔드 위급으로 가가지고 최상위급 배터리로 비싼 가격으로라도 자리를 잡아서 일부의 캐파를 먹을 겁니다. 근데 그 배터리에 대해서 상상 속에 있는 혜태 같은 거예요. 얘가 봉황 혜태 같은 건데, 걔가 눈이 보이는 거야. 이제 막 어머, 봉황 혜태가 있네, 얘 가능하겠구나, 이런 현실 속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라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누가 그게 제일 빠르냐? SDI. 고주영 삼성 SDI 그 부사장이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공개를 한 거고요. 세 곳의 OEM에 공급해서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7년 양산이 목표라고 직접적으로 밝힌 거고요. 가격적인 저항 어떻게 할 거냐? 경쟁력 확보하겠다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주요한 거예요. 통상 배터리 셀 기업들이 샘플을 제작하면 A 샘플, B 샘플, C 샘플 쫙 보내요. 그래갖고 공급한 다음에 성능 안전성 테스트를 하고 쓸지 말지 결정하고 수율 잡고 해갖고 쫙 보내는 거죠. 소요기간이 3-4년 걸린다고 해요.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삼성 SDI는 샘플 제작을 위해서 지난해 파일럿 공장 준공했죠. 샘플 테스트 통과하면 뭐예요? 본격적 양산 준비한다는 분석이에요. 그러면 삼성 SDI가 왜 가장 빠르냐? 이전부터 얘네는 좀 빠르게 이쪽으로 대응을 좀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대형 셀 생산 기술을 개발을 하고 27년도에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이미 밝힌 적이 있어요. 이번 인터배터리에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이미 밝힌 기술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들의 경영자들이나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삼성 SDI 뿐만이 아니라 금양도 그런 개념인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 가운데 가장 빠른 시기가 그러면 삼성 SDI 2027년으로 잡히는 겁니다. 직접 언급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전고체 또 하는 애가 누구예요? LG엔솔이겠죠. 3사 중에서. 출시계획 밝혔는데 2030년, 29년, 30년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LG엔솔은 뭐냐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제대로 된 배터리를 우리는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SK온은 황화물계 고체 배터리를 전시한다. 25년도까지 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구축하고 뭐 이렇게 쭉 해갖고 지금 29년도 상용화 계획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밝힌 겁니다. 제일 늦어요, 얘네가. 뭐 제일 늦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회사 관계자분들 뭐 기분 나쁘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SK온에 대해서 기대감이 조금 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인터 배터리를 통해서. 그리고 3사는 ESS를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전력 시장을 지금 개척하려는 모습들도 이번 인터 배터리에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셀 쪽이 이번에 좀 세게 간 거예요. 거기다가 정부가 또 거기에 맞춤맞게 얘기를 했습니다. 1172억 원을 이런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발전에 지금 지원한다라는 소식들도 기대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작용을 한 거고요. 인터 배터리에서 또 이제 ESS 말씀드렸고 새로운 배터리 모델 기대감인데 46땡땡 46XX 모델 기대감 이게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46XX 하면은 막연했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막연했던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LG엔솔 뭐예요? 8월 양산 도입한다고 또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얘기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몇 달 전부터 한 번씩 정리 때 되면 해드리는 거고 요청 오면 해드리는 거고 부가적으로 취재 더해서 해드리고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인터 배터리에서 그때는 아무런 반응 없다가 시장에서 인터 배터리 얘기 나오니까 이게 지금 인터 배터리에서 확인이 된 거죠. 배터리도 확인된 거예요. 삼성 SDI 뭐예요? BMW 전시해놨다고 제가 갔다 온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우리 거 들어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연내 46파이 개발 완료하고 내년 초에 본격 양산한다고 직접 또 계획을 밝힌 거예요. 4680 LG엔솔은 8월부터 양산 오창 공장에서 들어가고 금양은 469 실물 공개하고 1층에다 부스 크게 만들어 놓고 46파이 시장 선점에 나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 기술이 언제 나오는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이게 왜 좋은 건지를 말을 해준 겁니다. 한마디로 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펼쳐진 거고요.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본 거고 업계 관계자들이나 기자들이나 보면서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가면서 몰랐던 사람들, 이건 아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몰랐던 사람들은 뭐 전기차 불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지금 눈으로 확인한 거고 SDI가 제일 많이 오른 이유는 SDI가 여기서 예상 밖의 선전이 나왔고 신기술들을 많이 가시권에 있는 것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금양이나 LG엔솔도 상승폭을 크게 가져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SK이노는 상대적으로 저온성 LFP나 급속 충전 기술들을 좀 선보이면서 이쪽 시장도 많았고 그다음 파우치형도 많았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원통형도 뭐 할 거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할 거다 얘기를 했는데 주가적으로는 아쉬운 모습이 조금 보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터 배터리 영향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소재 업종들 역시 가능성을 좀 보여준 건데 에코플로의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V2 이거 가장 크게 전시가 돼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좌측 상단에 에코프로의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이 이겁니다. 나오고 있는 건데 요게 이제 아무래도 그룹사의 이 가족사라고 부르죠. 매출 원가를 굉장히 감소시켜 줄 거고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 에코프로 HN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주가가 2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했고요. 이거 뭐 에코프로 HN에 관련된 얘기들은 어제자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정말 돋번트부터 잘 만들어 놨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기사처럼 듣는 기사처럼 들으시면 돼요. 에코프로 HN 특히나 이런 기업들은 왜 갑자기 올랐냐? 이거 2023년도 8월에 다 얘기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게 신사업이 올해 연말에 이제 생산 개시 일정이 다가왔잖아요. 두세 분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관심이 함께 높아지고 그 기술력이 만천하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좀 봐야 되는 거는 사업 영역을 조금 더 찾아보시고 기업을 찾아서 발굴하면은 이거 굉장히 수익 날 곳들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쪽은 정말 기업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참가를 했었는지 그리고 얘네가 뭘 하는지 하나하나 좀 찾아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메탈 가격 반등인데 니켈이랑 리튬 가격 최근에 반등세 가파르죠. 보세요 이거. 오늘 아침에도 전해드렸지만 매일매일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올랐어요. 이거 좀 작게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니켈 가격 오늘 또 올랐고요. 리튬 가격도 그 제일 오른쪽 보시면은 또 올랐어요. 어제자로 했고 어제 밤자로 했고 또 올랐어요. 잠시 쉬던 리튬도 우상향합니다. CATL 감산 들어가죠. 리튬 가격 지금 팔면 어차피 손해니까 감산할 거예요. 잘 안 팔 거예요. 비싸게 팔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반등할 것이다.
라는 건데, 이건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반등 시기가 빠르게 급하게 이뤄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메탈 가격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메탈 가격 하락했다는 재고 손실이 아니라 이제 이 싸게 산 요 동그라미 친 요 구간에서 사가지고 이 저점에서 사가지고 이 동그라미 친 이 구간에만 팔아도 얼마큼의 갭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싸게 사갖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래서 이익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해 3, 4분기 하락했던 요인들이 상승 요인으로 이제 반대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메탈 가격 조기 회복 기대감이 온 거고요. 업황 회복 시기가 상반기로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얼마 전부터 나오고 있는 건데, 그게 아리까리했는데 좀 힘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반기가 아니라 늦은 상반기에 업황 반등이 기대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지금 반등이 조금씩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은 구조인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수급입니다. 수급 보세요. 자, 하나씩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언제? 올해 2024년 1월 2일자부터 어제자까지 3월 12일까지의 수급인데, LG엔솔 연기금 사고 외국인 삽니다. 삼성 SDI 연기금 사고 있고요. 사모펀드도 사고 있고 기관도 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조금 수급이 아쉽죠. 예,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LG화학 연기금이 많이 샀고요. 기관, 개인이 사고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연기금 사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인데 개인만 팔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기관만 삽니다. 연기금이 사고요. 포스코홀딩스 2월부터 시작을 하면은 연기금이 사긴 하는데 최근 들어서 얘는 연기금이 사고 있고, 1월부터 넓게 보면 연기금이 아직은 누적으로 팔고 있는데 기관이 사고 있다. 투신 쪽에서 보시면 되고요. 포스코퓨처엠 연기금이 많이 삽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자, 그럼 양극재 쪽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시죠? 예, 그리고 얘도 기관이 사고 있어요. 연기금이 양극재 쪽이나 셀 쪽 위주로 사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죠? 코스모 신소재도 사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얘도 쌍끌이 매수네요.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월 달부터 사고 있고요. 에코프로 HN 외국인 개인이 사고 있고요.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에 연기금이 사고 있다. 이렇게 주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주요 종목들의 수급을 지금 체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요. 특히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이제 주도주, 즉 반도체 관련주로 몰렸던 수급이 일부 돌아오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잠시 쉬어가면서 얘네들이 들르는 추세인 건지 확고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는데, 얘네들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들어온 게 아니라 반도체는 계속 사면서 얘네는 곁다리로 조금씩 사다가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는 걸로 지금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 수급이 일시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1월부터 갖고 온 거고요. 꾸준하게 조금씩 들어오면서 강도가 강해지는 종목들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주가가 산업에 선행한다라는 부분을 다섯 번째로 보셔야 됩니다. 에코프로 HN을 통해서 어제 힌트를 드렸죠. 4분기에 지금 그 신사업에 대한 얘기들이 가시성이 보이고 있는 건데, 2분기 정도 선행해갖고 주가는 통상 얼마나 선행해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에코프로 HN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네? 라는 거예요. 이게 신사업 개시 일정이 2개 분기, 3개 분기 앞으로 다가오면 이게 산업이에요. 파란 게. 빨간불이 주가입니다. 산업보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요? 빨리 움직여요. 주가는 산업이 저점을 찍기 전에 먼저 저점을 찍고요. 산업이 정점을 찍었을 땐 주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사업의 개시 혹은 새로운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거에 개시 여부에 따라서 기대감이 발생하고 주가는 산업에 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내가 투자한 종목에 기대감이 있었다. 그 기대감이 가시성이 이제 2개 분기, 3개 분기 안쪽으로 들어오느냐. 예를 들어서 리튬이 생산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생산 기준이, 시점이, 이익 나는 시점이, 매출 찍히는 시점이 얼마나 가까이 왔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이 해당 섹터에서 IRA, FEOC 반사이익이 나는 애들도 있고, 배터리 실물 기술 공개로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종목별로 수혜가 다 달라요. 이 섹터가 커요. 그래서 수혜 예상 시기도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묻지마로 옛날처럼 투자를 하고 다 오르겠지, 얘네가 오르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내 건 왜 안 올라요? 쟤는 오르는데. 섹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업황 자체에서도 조금씩 다른 거예요.
회복 국면의 이 전체적인 거는 접어든 분야는 맞아요. 업황 회복이 지금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관심을 더 높이자고 조금씩 될 거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월부터 이제 좀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관심을 꾸준히 갖고 되는 시기가 왔을 때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나눠 사시라고 하는 거고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라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좀 붙는 거죠.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다만 지금부터 주가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착각이라는 건 너무 직관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끝났어, 무조건 우상향이야, 이게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주가가 하루아침에 20% 30%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손실을 회복하고 한 달 만에 집 한 채 이렇게 사는 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투기적 성향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만 보고 투기를 하기보다는 방향성을 보면서 일러드린 대로 체크를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를, 좀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